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외모에 변화가 생기면 인상도 달라지는데요. 특히 눈 주변은 그 변화가 더 뚜렷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눈 밑 주름이 생기거나 다크서클이 짙어지면 피곤해 보이고요. 좀 어두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눈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 밑 성형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눈밑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어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주름이 깊어지면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외모 고민 중 하나로 꼽히는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눈 밑 주름 그리고 다크서클인데요. 네. 먼저 우리 눈에서 눈꺼풀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눈꺼풀은 다른 말로 안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눈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눈꺼풀은 안구 밖에 있죠.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구, 우리 눈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 눈꺼풀의 크기를 조절해서 들어가는 눈에 들어간 광선량을 조절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할 때 눈물을 안구에 골고루 발라주죠. 그래서 건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눈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분들 네. 계세요. 네네. 뭐 심술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런 건 왜 생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뿔룩 튀어나온 건 그 지방 덩어리가 밀려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안검 지방 돌출증 이런 걸 표현한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이렇게 눈 밑에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면은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심술거져 보인다. 그래서 뭐 심술보, 심술주머니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가끔 젊으신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역시 뭐 나이 먹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노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노화되면서 이게 왜 생기냐 원인을 생각했다 보면은 이제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안구는 좀 부드럽죠. 부드러운 안구는 딱딱한 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이 충격에 의해서 안구가 뼈와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구와 안아 사이에 지방이 차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 뼈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겠죠. 그 뼈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바로 아까 말한 안아 경막 그리고 눈틀을 싸고 있는 근육들 이것들이 지방이 밀려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노화되죠. 그래서 이게 느슨해집니다. 늘어나니까 늘어나 보니까 밖에서 안에서 밀려 나오는 지방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밑으로 불룩해서 심술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노화의 원인이 가장 많고요. 또 가끔 가다가 뭐 상악골 발달이 미약하다든지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그런 심술보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료는 뭐 밀려나는 거 없애는 게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치료하는 방법을 구분하는데 이것을 밀려나온 지방을 없애는데 피부를 절개하고 하느냐, 절개하지 않고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을 구분합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하는 방법을 뭐 하안검 절제술, 정확한 표현에게 절제술 이렇게 표현하고요. 흔히들 뭐 하안검 성형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또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사실은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눈을 뒤집으면 결막이 있죠. 결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그냥 결막 절개술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흔히들 뭐 지방 재배치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피부를 절개하느냐 절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 피부를 절제하는 그 하안검 성형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은 어딘가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하안검 그러니까 속눈썹 바로 아래쪽 한 2, 3mm 정도를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길게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한 다음에 지방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들어야겠죠. 박리를 해야겠죠. 박리하는 방법은 피부를 박리하는 방법 아니면 피부와 근육을 붙여서
근육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부를 피부만 방지하고 다시 아래에서는 근육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출류 지방까지 접근해서 지방을 제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재배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는 피부와 근육을 절제한 다음에 봉합하는 이런 과정이 그 하안검 성형의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모든 수술은 수술 전에 가장 출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출혈이 적게 생기도록. 그래서 출혈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 그러면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원고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 또 요즘 비만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비만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약을 꾸준히 드셔가지고 일정한 상태, 혈압이나 당뇨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혈압약 속에 가끔 야스피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것은 수술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술이니까 일단은 뭐 두렵고 무섭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예, 또 맞습니다. 마취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수술 시간도 또 궁금하고 어떤가요? 네, 이것도 뭐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만은 그래도 수술한다고 하니까 뭐 전날 잠을 못 잤다. 아침에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은 마취는 이제 국수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주위만 마취한다는 거죠. 눈 주위만 마취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플까봐 아니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수면 마취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내시경 다 하시잖아요. 내시경 할 때 마취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속에 수면 유도제를 주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잠에 들면은 그 상태에서 국수 마취를 하고 그 상태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느낄 때는 잠자고 났더니 수술 다 끝났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아주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한 수술 시간은 40분 정도 써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게 하안검 성형이라는 게 절개식이다 보니까 흉터나 부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모든 수술은 그런 과정이 있죠. 뭐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부기는 처음 이틀간은 붓습니다. 붓는데 이 기간은 부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이 바람직하겠고 또 이 기간에는 눈이 좀 불편합니다. 부으니까. 그래서 안연고를 넣어서 눈을 좀 부드럽게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일째부터는 좀 부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일째는 실밥을 제거하고 대개 실밥 제거할 때쯤 되면은 유출하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부위가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는 화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주 정도, 처음 3주 이전에는 수술 부위를 심하게 비비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봉합 부위가 버려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영하시는 분들이 나 수영장 언제부터 가도 돼요? 이런 질문을 흔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은 보통 아까 똑같은 원리로 3주 이전에 비비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경을 쓰죠. 눌려서 비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빠르면 3주, 보통 3, 4주 이후에 가십시오. 되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절개선도 거의 보이지 않게 아물어서 흉은 거의 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 비교적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작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걱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눈 밑에 성형에서 가장 흔히 있을 수 있고 중요한 부작용 역시 까지는 거죠. 까지는 것 하안검 일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나 근육을 지나치게 많이 절개했을 때, 많이 잘라냈을 때 이게 많이 생기고 또 피부나 근육을 많이 잘라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부를 상처내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피부가 아물면서 수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딱딱했다 풀어지는 거죠. 딱딱해진 과정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까지면 뒤집어지면은 특히 바람 불을 때 바람이 들어가니까 불편하고 물론 요관상도 아주 보기 싫습니다만은 또 세수할 때 세수물이 들어간다거나 비눗물이 들어가서 아주 불편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뭐 테이핑 반창고를 붙여서 일시적으로 좀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마사지해서 좀 부드럽게 해서 빨리 풀어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딱딱한 부위가 좀 더 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그런 보존적인 방법도 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심한 경우에는 외환각 고정술이라든지 아니면 중안면 과장술을 해서 그걸 보완해 준다든지 심한 경우는 피부 이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나 근육을 많이 잘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안검 성형이 이제 눈 밑에 지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애교살은 또 보기가 좋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없어지는 건지요? 아, 예. 하안검 성형의 주된 목적은 이제 늘어진 피부 제거하고 불려 나온 아까 심술포 같은 밀려 나온 지방을 제거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서 애교살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 애교살은 우리 눈 밑에 근육이 비유된 거, 이제 우리 눈을 감는 근육이 있다고 그랬죠. 속눈썹 발 아래쪽에 근육이 비유된 것이 이렇게 애교살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을 제거한다고 해서 애교살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하안검 성형하시는 분들이 애교살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애교살이 예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술하고 나면 이 애교살이 없어집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난 애교살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수술하면서 애교살을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하고요. 또 많은 질문이 나는 애교살이 없는데 하안검 성형하고 나서 필러로 애교살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는 세 가지 질문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까 하셨던 그런 질문처럼 애교살이 예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 피부를 절개해서 그걸 박리를 할 때 그 애교살을 만드는 그 근육을 손대질 않습니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애교살 그 밑에 쪽 근육을 손대면서 그때부터 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교살을 만드는 근육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 애교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피부를 당겨서 봉합하죠. 그런데 애교살을 만드는 근육 쪽에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기 때문에 팽팽한 피부에 근육이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애교살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육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원래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걱정하셔도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애교살이 없는 분인데 애교살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술 같은 거 수술하면서 같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흔히들 그 애교살에 있어야 될 부위 그 자리에 근육을 손대지 않고 아래쪽 근육을 당겨서 다시 그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근육이 겹치겠죠. 이렇게 애교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애교살을 만들면 되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눈 아래쪽 근육을 겹쳐 놔봤자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애교살 두께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 진피를 채취해가지고 진피로서 애교살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이식하면서 수술을 해주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그 수술 후에 필러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교살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 피부가 좀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애교살이라는 것은 피부가 살짝 올라오는 거니까. 두 번째로 애교살 만들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안검 성형을 하기 위해서 속눈썹 아래를 절제한다고 그랬죠. 네. 그 절제된 부위가 바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예쁘게 올라와야 될 차례거든요. 그런데 절개하면 나중에 이것이 붙죠. 피부가 붙는데 피부와 피부살이만 붙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래쪽 피부하고 근육하고 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필러를 넣는 경우에는 유착된 부분에서는 필러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아래쪽 옆으로 퍼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안검 성형은 남는 피부를 잘라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부가 여분이 충분치 않으면은 필러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필러가 애교처럼 올라오질 않고 옆으로 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필러로 애교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는 수술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하면 애교살이 어떻게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웃을 때 눈꼬리 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지는데 하안검 성형을 하면 이 부분도 완화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경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일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좀 대답이 어려운데. 네. 그 눈꼬리 주름에 대해서 되게 좀 불만족스럽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윗눈꺼풀이 있고 아랫눈꺼풀이 있죠. 윗눈꺼풀 꼬리 쪽에 생긴 주름 때문에 대부분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하안검 성형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래쪽 근육을 건들죠. 그래서 윗눈꺼풀 꼬리 쪽에 생긴 주름은 손대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눈꺼풀 아랫눈꺼풀 바깥쪽까지 눈꼬리 주름이 계속 이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꼬리 주름을 만드는 아래쪽 근육을 갖다가 절단해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아래쪽의 눈꼬리 주름은 일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 길이를 늘리는 수술은 하안감 성형하고 같이 가능한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눈을 길이를 늘리는 수술을 트임 수술이라고 하죠. 트임은 앞트임과 뒤트임이 있는데 앞쪽은 눈 앞쪽을 가리고 있는 뭉구주름을 제거해서 앞쪽을 많이 노출시켜서 눈이 길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뒤트임은 뒤쪽을 갖다가 절제해서 확장시켜서 뒤쪽을 노출시키는 방법인데 앞트임이나 뒤트임 할 때 보통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안검 성형을 할 때 이렇게 절개하죠. 근데 하안검 성형 절개선 하나 가지고 그 앞뒤를 또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됩니다. 오히려 그 앞팀이나 뒤팀을 별도로 할 때 이 절개선을 넣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안검 성형할 때는 완전히 노출시키기 때문에 수술하기도 편하고 또 넓은 시야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안검 성형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 흔히 많이 하는 수술 중 하나죠. 그런가요? 물론 수술했다고 해서 뭐 노화가 멈추는 건 아니니까 수술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부가 늘어질 수 있고 다시 근육이 다시 지방이 밀려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흔히들 재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나 옛날에 한 번 했는데 다시 재수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 수술을 해서 좀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처음 수술해서 좀 까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런 처음 수술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분들은 재수술하기에 상태가 조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절개하고 박리해 놓으면 피부가 쫙 수축되면서 피부가 모자라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작들, 이를테면 중안면 거상이라든지 하면서 최대한 그 복원시키도록 하는 다른 조작법을 같이 하면은 뭐 재수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눈 밑 그 지방 재배치 방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어떻게 그건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그 눈 밑에 피부가 처지면은 그다음에 그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안에 지방이 밀려 나온다고 그랬죠. 지방이 밀려 나오고 그다음에 안와 뼈가 있죠. 밀려 나온 지방과 안와 뼈 사이에 이 길다랗게 초장털처럼 함몰된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물고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이 눈 밑에 남는 피부를 눈물고랑을 채워서 눈물고랑을 좀 완화시켜보자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 지방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눈 밑에 남는 지방만 가지고 눈물고랑을 채우는 경우가 좀 채우기에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 지방을 채취해서 보충해 준다거나 아니면 필러로서 다시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눈밑 지방 재배치를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막 가철개. 그러니까 눈을 뒤집어서 결막을 통해서 지방을 재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피부가 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만 불러 가신 분들이 적합하겠죠.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또 두 번째로 눈 밑에 애교가 예쁘게 있어요. 나 근데 애교 절대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지방이 불룩해요. 그래서 애교는 손대지 않고 지방만 제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너무너무 바빠요. 바로 출근해야 돼요. 이런 분들.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눈 밑에 하안검 성형을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방이 좀 남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막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요. 또 젊으신 분들이 그 다크서클 있는 경우에 그런데 다크서클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크서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다크서클도 눈 밑에 있잖아요. 네. 눈 밑 지방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면은 그게 굴곡이 생기죠. 굴곡이 생기 아래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다크서클과 지방 토출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돌출됐다거나 아니면 아까 보는 대로 눈물고랑에서 그 함몰된 부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얇아서 이런 피부 굴곡,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피부 굴곡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들이죠. 이런 원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눈밑에 색소 침착. 색소 침착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물고랑 같은 함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알러지나 그런 염증 같은 다른 원인이 복합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수면 부족이라거나 월경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걸 피하면 될 것 같은데 원인을 피하면 그게 또 예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염증이 눈주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염증은 알러지 반응도 포함됩니다. 알러지 염증 반응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을 깨끗이 지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 재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뭐 스트레스 과로 같은 경우는 눈주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다크서클을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따뜻한 마사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눈주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다크서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예방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미 생겼다거나 아니면 없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치료는 만약에 색소 침착에서 생긴 경우 그런 경우는 미백초나 레이저 토닝 같은 걸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굴곡에 의해서 네. 뭐 지방이 튀어나왔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뭐 노출돼서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돌출된 지방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눈에 띄는 혈관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눈 밑의 지방과 광대 지방을 이어서 함몰된 부위가 적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밑 주름과 그리고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데요. 정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이때 여름철 비염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오랜 시간 찬바람을 쐬면 코가 건조해져서 비염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선풍기나 그 에어컨에 쌓인 먼지가 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나 선풍기 날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그 밖에 질환에 대해서 질문들 남겨주시면 언제든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